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의 전에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 유공 학생에 대한 이천시의회 의장 표창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 유공 학생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장님께서 표창장 수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효양고등학교 김민지 학생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효양고등학교 김민지. 위 학생은 평소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이천시 입양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여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이천시의회 의장 박명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효양고등학교 이예은 학생입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효양고등학교 이예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상자 학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표창장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자 학생 여러분은 직원 안내에 따라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안 올렸어. 나중엔 거 안 올렸어.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을 직접 듣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숙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8일 이천시가 대설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하루빨리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를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며 이천시의회는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김경희 시장님께서 지난 12월 16일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행정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12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상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도로관리과장. 예, 이재영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네, 금일 소개한 우리 간부 공무원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김재원 의원님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제한 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현입니다. 먼저 발언을 하기에 앞서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김경희 시장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천시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우리 시는 이천을 가로지르는 복화천을 중심으로 새롭게 대규모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조성된 제1, 제2 수변공원에 대하여 새롭게 28,000여 평 규모로 제3, 제4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중이천 생태공원을 연결하여 스포츠와 휴식, 놀이시설에 어우러진 우리 이천시의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롭게 조성되는 이 종합 랜드마크의 명칭을 이섭대천공원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변공원이란 명칭은 강변, 호수 등을 끼고 만들어진 도시 공원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국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이곳을 편의당, 복화천 수변공원 또는 삼겹살공원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대를 종합적인 랜드마크로 지정함에 따라 이제는 정식 명칭을 갖춰야 할 시기점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이섭대천은 바로 우리 이천이라는 고장의 원래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중요한 일화가 있습니다. 고려의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하기 위하여 복화천을 건너게 되었을 때 큰 물이 들어서 강을 건너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때 서희 선생의 당숙인 서목의 안내로 무사히 강을 건너간 왕건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왕건이 복화천에서 강을 건너 이롭게 되었다라고 하여 우리 고장에 이섭대천이라는 이름을 하사한 것이 오늘날 우리 이천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에 우리 이천의 역사와 의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이섭대천이라는 어휘가 지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난관을 극복하여 이롭게 되다라는 뜻으로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인한 의지로 실천하고 극복하여 미래에 큰 이로움을 얻자는 뜻이 되니 어휘 상징성과 의미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복화천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종합 랜드마크 명칭을 이섭대천공원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우리 이천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강화하며 애양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제안입니다. SK하이닉스는 1983년에 전신인 현대전자 산업 주식회사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천시와 함께 오랜 역사를 이어왔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천을 쌀, 복숭아 등 1차 산업 중심의 전통적인 농업 도시로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첨단 산업 도시에 걸맞은 이미지 개선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반도체 형상을 반영한 톨게이트 조성 사업을 제안합니다. 도시의 첫 관문은 그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경주의 첫 관문인 경주 톨게이트는 한옥의 아름다움을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였으며 서산시는 관광지인 해미 읍성을 형성화한 톨게이트를 계획하여 도시의 관광 이미지를 강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도 이천 톨게이트 또는 부발 하이패스 IC를 반도체 산업 이미지가 반영된 디자인으로 조성한다면 이천을 방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동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에게도 이천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임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부발 하이패스 IC 연결도로는 기존 2차로에서 5, 6차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서울 방향 상행선과 강릉 방향 하행선이 있어 두 방향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발 하이패스 IC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다양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첨단 산업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부발 하이패스 IC가 아직 준공 중인 만큼 완성된 톨게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톨게이트 산업은
단순한 시설물의 구축이 아닌 이천시의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들과 차별화된 독특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으며 도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이천시가 더욱 발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이천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종미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차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 일정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688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0% 증가인 1,826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역점인 공공인프라 구축의 적극 추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강화와 농립 및 교통부문 등에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배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개수조정 과정에서 과다 책정된 예산이나 효과가 미비한 사업 등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일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중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와 같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총 47억 316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서 45억 6,777만 원을 삭감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1억 3,539만 2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고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가다 편성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수 조정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였고 추후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은 재정의 건전성을 견지하면서 재정 확장을 통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정 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고유의 목적과 부합되게 편성되었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의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일괄 시정 질문을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선거구별 가나다순이며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재국 의원님 외 6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원 부의장께서는 시정 질의를 가름하고 미리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회 운영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지난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에 대해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경희 시장님, 이천시의회 의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장이 곧 답이다라는 생각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민원 현장에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소통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민하였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 신안 실크밸리 아파트 주변 환경 개선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6일에 이천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이천 신안 실크밸리 입주자 예정자 대표 회의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신안건설 관계자, 이천시청 주택과 건설가 등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입주 예정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천 신안 실크밸리는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에 위치한 아파트로 11개 동 880세대 규모로 입주 예정자들은 시행 초기 불거진 시공 논란과 도로 확충, 교육 여건, 주변 주거 환경 등 공사 중 발생한 민원으로 마음고생이 많았으며 또한 계획되었던 입주 예정일이 연기되어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신안 실크밸리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집이란 삶의 공간이자 몸과 마음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이천 시민의 집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아파트 하자 처리, 교통, 주변 주거 환경 개선 등이 조속히 이행되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신안 실크밸리 입주 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하자 민원에 대해 건설사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앞 도로 등 국지도 70호선 추진 상황과 언제쯤 개통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안 실크밸리 아파트에서 2025년 6월 준공 예정인 이천 북부권 체육공원에 이어지는 도로에 대한 공사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주민이 안심하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아파트 안전성 및 품질 검사 결과에 대한 홍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수대 오거리 주차 문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분수대 오거리 교통광장 및 경관 개선 사업 준공식 등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분수대 오거리 교통광장 및 경관 개선 사업 분수대 오거리가 시민을 위한 광장으로 활용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당장 주차면수 59대의 공영주차장 부재에 따른 상인들의 피해와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더욱이 분수대 오거리의 교통광장 및 경관 개선 사업 전에 주차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되었던 3원 주차장 부지 매입권도 철회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천시에 뒤늦게 분수대 오거리 인근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포니공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창전동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인 심포니공원은 분수대 오거리에서 200m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며 광장사업 완료 후에 대체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사후 약 방문식의 대책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포니공원을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해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임시주차장으로 마련된 이천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은 마트 이용객의 주차로 인해 충분한 주차 공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 공영주차장은 분수대 오거리에서 400m 이상 떨어져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분수대 오거리의 공영주차장 부재로 발생하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보조사업 운영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일 경우 지방보조금 예산 삭감, 사업 폐지 등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 집행된 성과평가 대상 201개 사업 중 23개 사업 폐지, 1개 사업을 지원을 중단하였고 유지성 필요의 평가의 대상 255개 중 11개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기한 내에 정산 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채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이 있어서 여전히 간행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며 지방보조사업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보조사업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이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실무교육 운영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소관부서의 승인 절차가 필히 이루어져야 하며 보조금 정산 점검 및 보고 시에 사업 운영의 산출 기초를 포함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계획 대비 사업 결과에 대한 검토, 정산 서류의 전반적 점검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고층 아파트 옥상의 지능형 CCTV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주택 밀집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공원, 등산로 등
방범 취약 지역에 반복용 CCTV를 설치하고 노후화된 CCTV를 지능형 CCTV로 교체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 현재 이천시에 설치된 CCTV는 총 3,587대로 이 중 약 30%인 1,085대가 지능형 CCTV입니다. 지능형 CCTV는 방범, 불법 주정차 단속, 도로 정보 수집, 교통 제어, 화재 감시, 쓰레기 투기 단속 등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종자 고속 검색 시스템 운영,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 구축, 학교 안전 강화 등으로 사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에 대해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각종 범죄, 사건, 사고로부터 이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높은 건물이 많은 도심의 경우에는 낮은 위치에 설치된 CCTV는 촬영 영역이 좁아 활용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조성된 초고층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다면 낮은 곳에 설치된 CCTV로 확인 또는 대처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자연 재난을 비롯한 화재 등 사회 재난까지 신속한 위치 파악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옥상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면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시민의 안전한 스마트 시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흥동 주택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 확장 및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흥동 산업지구, 롯데캐슬 1, 2차, 코아르 휴티스 등 위치해 있으며 현재 센트레빌, 레이크뷰, 빌리브 어바인시티, 롯데캐슬 3차, 서희스타일스 스카이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업지구의 준초고층 아파트 건설로 인구 유입과 교통량 증가, 이에 따른 교통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도 시정질의를 통해 이천시 안흥 상업지구의 교통혼잡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고 안흥동 상업지구 동측 도시계획도로 신설 계획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안흥동 주택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 확장 및 개설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점차적으로 준초고층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흥동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안흥동 주택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 도로 확장 및 개설에 대한 추진 상황과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 착공 및 준공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계획의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올해 4월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을 개소하여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0세부터 12세 아이가 있는 이천시 주소를 둔 부모라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다고 누구나 돌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장애 아동을 둔 부모가 센터에 이용 문의를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돌봄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돌봄에도 불구하고 장애 아동에게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센터는 335제곱미터 면적의 규모로 영아실, 유아실, 플레이룸, 학습실 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동시간대 최대 35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개소 후 12월 5일 기준 이용자는 총 2,697명으로 월 평균 33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센터장 1명, 돌봄교사 8명, 총 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센터장 등이 장애 아동을 돌보기도 하고 장애 아동을 전담하는 교사를 따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돌봄이라는 시설의 설치 취지와 달리 장애 아동의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이 처음 개소되었고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하루빨리 보완하는 등 아이봄 운영이 잘 정착된다면 이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장애아동 전담 교실 운영, 장애아동 전담교사 인력 증원과 센터 추가 개소에 대한 검토를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기를 거쳐 민선 8기의 의정활동을 하며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불편한 생활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의원이 고민하였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군부대와 협력을 통한 이천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관내에는 7군단, 육군 항공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의 다수의 군부대가 있고 규모와 전문성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말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한 관내 군부대와 연계한 군문화 축제를 관광 전략으로 삼고 첨단 방위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전략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주한미 특수전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2024년 특수전사령부 위크 코리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군의 최정의 핵심인 특전사의 역할 확대와 능력 확충 및 미래 특수전 작전 개념 구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하이라이트는 7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여해 감시, 화력장비, 기동, 침투장비, 드론, 대드론, 통신장비 등을 선보이며 특수작전 장비, 물자 전시회로 주목할 만한 행사였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이번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한 70여 개의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이천시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수전 장비 물자 전시회는 이천시 주간 행사나 읍면동 행사 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채 일부 지역 주민만이 참석하는 소규모 행사로 종료되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사실상 하이닉스 증설은 어렵고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천시 입장에서는 군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전사 여러분 응원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경강선은 2016년 9월 24일 개통 이후 교통 편의 증대, 지역개발 촉진, 인구 유입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천역 부발역, 신둔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첨단 산업 클러스터, 문화관광 중심 개발 계획은 개통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역세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변 인프라 구축 및 개발 속도가 더딘 이유는 민간 주도의 개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 7기부터 역세권의 공공개발을 주장해 왔으나 현재 민간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개발 이익 사유화 및 단기적 시각의 개발로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차질과 개발 사업 실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천시와 유사한 여주시의 사례를 보면 오래전부터 적극적인 공공 주도의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여주 역세권, 교동 1, 2, 3지구, 응서 역세권, 가남 태평지구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과 인프라를 제공하며 인근 도시의 인구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이천시는 인구 약 1만 명 증가를 이끈 마장 택지 개발의 성공과 중리 택지 개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주택 1,600세대 분양 성공 이후 GTX 연결 등 교통 호재에도 불구하고 신둔 역세권과 부발 역세권은 아직 경기도의 심의 중으로 더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인프라 부족과 고분양가 아파트의 대량 공급으로 현재 약 1,000세대의 미분양,
공공주택이 발생하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가 중리택지지구, 마장택지와 같은 공공개발 사업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 양질의 주택과 인프라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 30만 이상의 계획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비상근무의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지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이천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지방 공무원 공무 규정에 따라 이천시 공무원들은 각종 비상근무에 투입되게 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추진 결과 총 10일에 26일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었으며 약 870명의 공무원이 최소 3시간에서 최대 10시간 이상 비상근무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름철 비상근무에 대한 수치이며 이외에도 동절기 대책, 폭염대책, 산불방지 대책 등 각종 비상근무에 공무원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타까운 안전사고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포구시 춘천 의암호 인공수초섬에서 공무원이 작업 중 사고를 당했으며 동작구에서는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공무원이 감전 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보호장비 지급 등 안전관리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무 투입 및 상황 발생까지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현업에 복귀해야 할 공무원들이 피로도를 가중시켜 담당 업무의 공백 및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 초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책 수립 계획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비상근무 방식 및 근무 인원 조정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둔 도해천역 주차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신둔 도해천역의 심각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역 앞 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하였고 임시 주차장 조성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둔 도해천역의 주차 수용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역 앞 도로 가장자리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만연하며 임시 주차장은 언제 사용이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 정성을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부터 진행 중인 남정 도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 완료 후 교통량 증가로 인해 현재 주차장 공간으로 이용되는 역 앞 도로, 가장자리 도로로 편입되는 신둔 도해천역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둔 도해천역의 주차 문제 해결 및 접근성 개선, 그리고 역세권 개발 촉진을 위해 조속히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립의 날 행사 보조금 재개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인한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정부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과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며 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이천시는 하이닉스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와 영동 고속도로, 중부 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라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난 10년 넘게 인구수가 20만 명에서 23만 명 사이에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인구 유입과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천시 도시지역에서는 전원주택 단지 및 개발 상가들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개발은 교통 체증, 환경 문제 발생, 도시경관 훼손 등의 이천시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도시지역 중 특히 자연녹지 지역 및 생산녹지 지역에 대한 선제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도시계획도로 선을 지정하는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이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자기 전통가마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 도자기는 조선시대부터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서울 인근에서 양질의 흙, 땔감, 유약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이천의 한국 도자기 중심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천은 도자기 축제와 경기도 도자 비엔날 등의 축제와 더불어 예스파크, 사기막골 도예촌 등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도자기 중심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전통 도예 재정립이 되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천에서 활발히 사용되었던 전통 가마들이 소실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둔면 수강리에 위치한 청운료를 들 수 있습니다. 고 이준희 도예가가 해강 고 유근영 도예가로부터 인수한 청운료는 1960년대부터 활발하게 도자기를 구워 온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전통 가마입니다. 하지만 현재 토지 소유권 문제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소실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역사 보존 가치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토지 및 소유권 문제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소실 위기에 놓인 전통 가마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천시가 전통 가마 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 조사와 정비를 통해 이러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이천 도자기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관광 도시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학생 통합형 버스 운영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 시내권에는 총 10개의 중고등학교가 위치하며 약 6,9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이는 전체 중고등학생의 56%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권 학생들과 달리 시외권 학생들은 여전히 통학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신둔면 지성리에서 이천 중학교까지 대중교통으로 50여 분이나 걸려 통학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승용차로는 10여 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경의호와 한승을 거치며 힘겹게 통학하고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1분 1초가 아쉬운 학생들에게 40분, 50분이라는 통학 시간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천시 남부권 학생들의 통학 환경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외권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개선하고 도농 간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각 읍면별 통학버스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이천시 외 권역에서 시내로권으로 운행되는 학생 통학버스 시스템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건의드립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안전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교육 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의견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소아의료 공백에 대한 질문과 이천시 도자기 둘레길 조성에 관한 통합 관광 플랫폼 개발 필요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년도 이천시 본 예산 세입 목록에는 SOC 사업 추진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본 예산안 기준으로 이천시 자주재원은 약 2,06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운영 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2024년 말 기준 2,633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해당 기금의 지출 계획은 대부분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산 잉여금은 2019년 5,632억 원에서 감소 추세임에도 2023년도 결산 기준 4,873억 원이 달합니다. 이 중 순세계 잉여금은 2,131억 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이천시 2025년 본 예산안은 2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해당 지방채 발행 시 약 5년 동안 지출해야 하는 이자만 40억 원이 넘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사업 지출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천시의 2025년 본 예산을 통하여 앞서 말씀드린 재원이 모두 소진되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할 텐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 본 예산은 총액은 1조 3,652억 원 규모로 2023년 세입 결산액 1조 882억 원에
72.54%에 불과합니다. 본 예산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 집행할 계획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지표상 현재 이천시 재정 여력이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이자 40억 원이 넘는 이자를 지출하면서까지 급하게 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이유를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과 시급성 그리고 이천시 중장기 재정 운영 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박노희 의원입니다. 연말마다 다사다난이란 말이 덕담처럼 오고 가지만 올해처럼 충격적인 일로 국가와 국민이 술렁이고 혼란한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고군분투해 주신 김경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2년 반 동안 경청과 소통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생활 정치를 실천하였고 소신과 신념을 갖고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하며 저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천부지 점용 허가 관리 철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자체로부터 공유재산인 하천부지 사용을 위한 점용 허가를 받은 뒤 이를 불법으로 임대한 사업자나 불법 정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인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언론 보도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점용 허가된 하천부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감독 실태에 대하여 자체 점검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천부지 점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체납되는 정용료는 없는지 등 점용료 부과 징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다 또는 가소 부과하는 사례와 체납 여부 등을 점검해서 점용료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점용 허가가 된 하천부지라고 해도 공공 목적의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가 가능해야 함에도 개인 사유처럼 권리를 주장하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하천은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닌 공공의 재산입니다. 당장은 피해가 없으니 안일하게 방치하기보다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효율적인 하천부지 관리를 위해서는 하천부지에 대한 무분별한 점용 허가와 불법 점용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하천부지 점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무단 경작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 홍보 및 계도 등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하천부지 점용 허가와 관련하여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법 점용과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봉공원 관광 안내소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설봉공원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여 안내소 내부와 그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광 안내소에는 안내데스크, 수유실, 탕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휠체어, 유모차, 자동 심장 충격기 등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관광 안내소라는 곳은 해당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관광객들이 찾기 쉬워야 하고 관광지에 대한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설봉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안내소는 나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고 안내소 앞에 있는 공원 안내도는 지나치게 커서 주변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안내도의 내용도 현재 공원의 형태와 달라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안내소 옆 매점은 시설이 낙후되고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공원 이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엔 미흡해 보였습니다. 설봉공원은 이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가장 많이 찾는 곳이며 이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한 번씩 들리는 이천의 명소입니다. 설봉공원의 안내소는 정작 잘 보이지도 않고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등
관광 안내소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설봉공원 안내소의 조속한 개선 필요성과 함께 몇 가지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설봉공원이 관광 안내소가 관광 안내와 편의 제공이라는 본래 기능에 더하여 이천시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천시를 널리 알리는 홍보 기능을 더한 복합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천시의 대표 농축수마린 복숭아, 고구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이천시 농축산물에 대한 홍보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시먼스, 오비, 진로, 샘표, 하이니스 등 대표 기업들이 제품과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 안내지를 통해 기업가 상생하며 성장하는 이천시를 홍보하고 나아가 기업 제품 구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또 안내소 운영을 잘 참여자나 시니어를 활용한다면 일자리 창조 효과와 사회적 의미도 더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설봉공원 관광 안내소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많은 예산 투입으로 새로 단장한 공원에 발맞추어 안내소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활용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원 김하식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대설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저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시민과 소통하며 현장을 발로 뛰어야 한다는 생각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천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행정을 수행하실 때 소통과 현장 중심의 시각을 가지시고 멀리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이천시의 지속 가능 발전과 미래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습니다. 제안드리는 정책들이 이천시 발전에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재정 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도 이천시 본예산 규모는 1조 3,641억 원으로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이천시 역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법인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자체 재원이 증가했고 지방기업세와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확보를 위해 공무원 여러분께서 꾸준히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확대된 재정 규모를 바탕으로 역대 시장님들께서 시민의 행복 증진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셨고 김경희 시장님께서도 새로운 이천 함께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이천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도로 등 도시 기반 인프라 확충에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야 투자와 개발이 촉진되고 이천이 가진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사업을 제안드리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과 마을 간 연결도로 확장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르면 리도는 농촌지역 마을 간이나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로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촌지역의 생산, 유통활동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천시는 총
28개의 통리가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는 322개의 마을이 있는데 마을 간 연결 도로는 폭이 좁아 교행이 어렵고 특히 농기계 운행 시 교통의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간 도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폭이 좁아서 차량 2대가 교행하기 어렵고 여러 곳에 차량이 정체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도로 걸어가는 분들도 차량을 피해가며 걷는 모습들을 또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가까운 여주나 안성 리간도로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는 여주 전봉리인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면 장원 이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보시다시피 장원은 지금 도로가 좁아서 교통량이 좀 늘어났다고 해야 될거 이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안성인데 안성은 리간도로에 도로가 2차선 확장이 되니까 공장들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양쪽 옆으로 조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호반면 동산리 주미간 도로 리도 204호선 개통이 되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넓은 이천시는 리간 도로를 넓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붉은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지금 제가 다니면서 도로폭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칠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완성이 돼야 남북권의 어떤 그 호법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이 좋아졌는데 다른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곳이 교통이 교차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차량으로 가다 보면 다시 빠꾸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설계, 보상 중인 농어촌 도로 사업은 총 21건으로 사업비는 총 1,132억 원 규모입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보상과 공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황 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도로에 대한 사업 계획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SK 하이닉스 주변 도로 확장입니다. 준비한 영상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복화 1교에서 가자리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출퇴근할 때 이렇게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발 하이패스 IC 연결 도로가 착공되고 신화초교에서 가자 오거리 도시계획도로와 신화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SK하이닉스 주변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오비맥주 사거리와 가자 오거리 간 2차선 도로 확장과 가자 오거리 경로당 복화 교차로 간 마을 안길 확장이 좀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바르, 아미리, 신화리, 대월면, 사동리 이런의 지역 간 도로망을 촘촘히 연결하면 SK하이닉스 주변 지역에 최적의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다시 한번 저희 남북권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영상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장원인데 보통 교차가 거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차는 막 앞에서 안 오지만 왔을 때는 정체하고 이제 빠꾸를 먼 거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월 군량리인데
송나리 가는 길인데 여기 역시 지금 도로를 보면 파손이 거의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마주치게 되면 이렇게 뒤로 빼야 되는 이런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버스길 역시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확장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검토와 의견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남북권 균형발전 정책 확대입니다. 이천시는 중장기 발전, 지역 균형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 장원읍, 모가, 설성, 율면 등 4개 읍면을 균형발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한 개 읍면당 연간 5억 원씩 5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모로는 균형발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기 기본사업, 기본계획사업, 농촌 생활 개선, 농촌 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투자에 발전도가 낮은 지역을 우선 배려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축제와 행사 개최를 위한 최적의 장소를 진리뜰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3회 이천 쌀문화 축제가 지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이천 농업테마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방문객이 2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8% 증가하였고 행사장 내 판매 금액도 15억 원 3천만 원으로 26% 증가했다고 합니다. 축제 준비를 위해 애쓰신 공무원, 관계 기관, 단체, 자원봉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산수유, 도자기, 복숭아, 쌀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이들 축제는 각기 다른 장소에 개최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축제의 메인 무대였던 설봉사는 이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를 잡으며 대규모 행사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진리뜰 개발을 제안을 드립니다. 진리뜰은 여러 축제와 행사를 통합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뜰의 장점은 복합의 옆에 위치한 넓은 경작지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시도 1호선과 국도 42호선이 지나는 교통이 편리하며 이천 시내와 SK하이닉스 사이에 위치하며 상권과의 연계성이 매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더라도 이동 시간이 짧고 평지여서 보행 또한 편리합니다. 다양한 시설과 연계도 가능합니다. 진리뜰 주변에는 복화천 수변공원과 중리천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화천 제3, 4 수변공원에 가족 캠핑장, 물놀이 시설, 테마가든, 잔디 광장이 들어섰고 축구장, 야구장, 파크, 골프장 등 체육 시설도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도 가능합니다. 수변공원 옆 둔치를 메인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화천 건너편 둔치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징검다리를 설치하면 행사장과 주차장을 쉽게 오갈 수 있어 주차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표양 그린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진리뜰과 연계한 관광 코스로 더 다채롭고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뜰은 축제와 행사의 중심지이자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효양 그린공원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매년 효양산을 시민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왔습니다. 레포츠 공원, 둘레길 조성, 특성화된 복합 개발, 휴식과 문화, 여가, 공원 조성 등을 통해 효양산이 설봉공원과는 또 다른 이천의 대표적인 공원이 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시의회에서 연구용역단체 주관으로 효양산 관광자원 활용 방안 연구용역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경희 시장님께서도 효양 그린공원 조성 사업을 공약으로 사업을 선정하시고 485억 원 규모로 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내년에는 공원 조성 계획과 설계 변경이 진행되고 2026년까지 토지 보상을 마친 후 27년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70억 원이 편성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7년까지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리며 효양산이 편안한 여가와 휴식 공간이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산성을 모티브로 한 공원 조성입니다. 경기도 오산의 독산성은 삼국시대에 축된 산성으로 복원사업을 통해 역사적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효양산은 역시 178m의 높이로 독산성과 비슷하며 과거 산성이 존재했다는 기록과 삼국시대 유물도 출토되었습니다. 이거 또한 독산성에 대한 답사를 갖다 왔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서남북이 다 이렇게 보이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둘레길을 돌다 보면 한 1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건 이제 정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효양 그린공원을 조성할 때 산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하여 지형에 맞게 성벽, 돌담, 한옥담을 조성한다면 이천의 역사적 매력을 되새기고 효양산이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전망대와 전설 테마 콘텐츠입니다. 효양산의 이천의 4계절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성 안에는 효양산의 금송아지, 금강불, 은혜가 푼 사슴, 화수분, 물명당 이야기 등 이천의 전설과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테마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구성한다면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제공할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간 관광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통영의 낭만공원에 있는 디피랑 테마파크처럼 화려한 미디어 쇼와 비트의 연출을 도입하면 효양산은 밤에도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이 다른 매력을 지닌 공원으로 조성된다면 이천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축산화치 해결에 대한 질문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원 박준하입니다. 먼저 올 한 해를 힘들게 버텨내신 많은 시민분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자신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주셔서 고맙다는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 전합니다. 저도 맡은 바 역할에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의원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경희 시장님과 집행부에 우리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비판이 아닌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정의 현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준비한 질문인 만큼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상세한 내용과 근거, 출처는 시정 질문 원문에 담았으니 참고 부탁드리고 간략하게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정책 실명제 운영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 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의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례를 근거로 중점 관리 대상 사업과 추진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정책 실명제에 대해 어떠한 운영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우리 시의 대응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하여 국세 중 일정액을 법정화하여 자치단체별로 재정력을 반영하고 산정,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산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서는 공공의료, 생활인구, 기회발전 특구, 출산장려, 저출생 지원, 차상위 계층, 외국인 근로자 등 부분에서 지자체 노력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지역 행사나 축제성 경비 비중에 따른 페널티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어 부동산 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 재정 투자를 유도하도록 교부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저출생 투자비 지수, 영유아 비율, 공공보육 이용률, 지역 돌봄 서비스 운영 지수가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 25년에는 보통교부세, 26년에는 부동산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이 될 것인데 우리 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다음으로 민간협력 투자금융 설치에 대한 제안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조건에는 규제 완화와 경제활동의 자유, 정책의 일관성,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 효율적인 인프라, 민관의 협력, 투자 유치 환경, 우수한 입지 조건 등이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많은 조건에서 꽤나 많은 부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창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외국 기업들도 매력을 느끼고 진입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경제 활력에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일자리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에 민관협력 투자금융을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기업 이전 및 세외 수입 다각화로 이천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민간협력 투자금융 설치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 첫째, 인구 구성 및 지방 소멸. 둘째, 반도체 경기와 지역 산업 생태계. 셋째, 장기 도시 발전 전략에 근거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균형발전과 균형발전 기금 설치 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천시 남부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남부권은 우리 이천시 발전의 지역 불균형과 북부와 비교해 볼 때 정책과 예산의 소외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이천시는 교육, 경제, 산업 등 여러 측면에서 불균형적인 발전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천시는 지역 특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역균형 발전의 사업과 예산 규모로는 불균형을 타개하기 어렵습니다. 지역균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염두한다면 작고 소외된 지역의 주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권 발전을 위해 예산 일부를 기금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운용 중에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운용 항목 중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 2025년 업무 추진비는 너무 많습니다. 1년 전 24년 예산안 제출쯤 시정연설에서 우리 시의 상황이 비상재정 상황임을 말씀하셨고 고통 분담을 통한 결과물이라고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일괄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10%에서 15%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이천시의 시정은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2025년 법인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원래 쓰던 업무 추진비를 최대한으로 또 없던 것까지 편성하는 것은 시민들께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 고통 분담이라던 24년의 업무 추진비를 분석하기 위해 지방재정 365와 2024년 지방재정공시를 보면 동종 유사 시군의 85.2%, 83.6%인 것에 비해 우리 시는 90.9%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저는 먼저 대의회 업무 추진비를 불용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업무 추진비 과다 편성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진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이천시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저는 이천의 여러 계층과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그분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며 더 소통하고 더 생각하며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의원이 돼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박명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과 이천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분들이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이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난관이 있다면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저 또한 시민과 이천시만 바라보며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준비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공형 골프장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열고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 중에 눈길을 끄는 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골프 대중화 시대 만들기 프로젝트였습니다. 내용인즉슨 정부에서 골프장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과도한 이용료 문제 해소를 위해 쓰레기 매립장 등 지자체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공형 골프장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골프협회가 실시한 2023년도 한국골프지표 조사에 따르면 골프 활동 참가자 수는 624만 명으로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 중 16.9%가 2023년 한 해 동안 골프 활동을 1회 이상 참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골프 인구가 늘었고 젊은 세대와 여성 중심으로 신규 골프 수요 증가, 사회적 인식의 개선, 스크린 골프장 증가 등 접근성 향상으로 골프에 대한 수요가 늘었으나 고비용과 골프장 공급 확대의 한계, 공공체육시설의 부재 등의 문제가 여전히 골프 대중화를 막고 있습니다.
이천에는 총 13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천 시민이 비용과 예약 문제로 다른 지방 골프장을 이용하는 형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주시에는 시민 골프장 2개소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 10월에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도 쓰레기 매립장 부지 등을 활용한 공공 골프장 조성을 검토하는 등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도 정부의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에 맞춰 공공형 골프장 건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골프를 즐기고 여가 시간을 보내고 친목과 건강을 도모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골프장을 건립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골프 대중화와 스포츠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식당 등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과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관리 비용 또한 골프장 운영 수입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초기 투자 비용이 크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개소당 25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입지와 조성 규모에 따라 사업비는 변동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천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사업인 증포동 체육공원 400억, 스포츠 컴플렉스 450억, 북부권 체육공원 418억 등과 비교해보면 부담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가 중장기적 재정 운영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한다면 재원 확보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비 부담액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증가하는 골프 수요 충족 및 스포츠 복지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천시 공공형 골프장 건립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 아트홀 대관 체계 개선 및 시민 만족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 아트홀은 2009년에 개관하여 이천시가 직접 운영하다가 2021년 이천문화재단이 설립된 뒤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 아트홀의 시설은 크게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이천시 아트홀 운영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대관 신청을 통해 필요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공연이나 전문예술단체 또는 회사 등의 대공연을 제외하면 시설 대관은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으로 주 사용자는 이천 시민입니다. 그런데 아트홀 시설을 대관해서 사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볼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 사용 신청 부분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 용어로 표기된 부분이 많아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시설 장비가 제대로 신청되질 않아서 막상 시설을 이용할 때 직원과 마찰이 생기고 장비 운영을 담당하는 분들의 태도에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공공시설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공무원이든 재단 직원이든 간에 시민에게 친절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천시가 문화재단과 함께 실태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분화된 대관 선택 사항을 조정하고 대관 신청 시 대관 목적 및 성격에 맞게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무 담당자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가 필요합니다. 아트홀 시설의 사용의 편리성 제고 및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과 개선 가능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 직원 주차장 및 기숙사 확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등 이천시에 소속된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시청사 직원 주차장과 기숙사 확충입니다. 이천시 공무원 중 본청 인원은
정원 기준 736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아토리 시청사와 인접해 있고 시청사 입주 기관 단체 소속 인원까지 감안하면 행정타운 내 근무 인원은 800명 이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사의 공식적인 직원 주차장은 222면입니다. 물론 아톨 주차장,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차량 등록과 주차장도 있지만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과 함께 사용한 터라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행사라도 있는 날이면 그나마 이용했던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하여 시청 앞 대로변까지 주차를 하고 있으며 행정타운 내 도로에는 항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불평과 사고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시청을 찾아오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직원 주차장은 조속히 확충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직원 기숙사 확충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시 직원 기숙사는 시청사의 부학관과 광고동 행정복지센터 내 다울관 등 2개소로 총 21개실 36명 규모입니다. 입주 자격은 신규 공무원과 원거리 출퇴근자, 경제 여건상 필요한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공무원 임용 시험 합격자는 62명입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신규 공무원들은 임용의 기쁨과 함께 살 집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신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월세가 너무 비싸 집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현실 등을 감안한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주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퇴근 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현재 2인 1실인 기숙사 체계를 1인 1실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직원들의 업무 능률은 향상되고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 주차장과 기숙사 확충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인재 육성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 과학고를 유치하려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이천의 교육 인프라 확충과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이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과학고와는 별개로 이천시 자체적으로 우수 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를 하고 학생들의 학력 상상 등 이천의 전반적인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 환경 개선과 더불어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4기에서 6기 때에는 연간 15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 중고등학교별로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 맞춤형 보충 수업, 논술반, 특강반 운영과 같은 성적 및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인재 육성 재정 지원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현재는 학교 특색 교육 활동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약 19억 원 정도의 학교별 특색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진로교육, 문화예술, 체육활동, 역사교육, 창의적 사고배양 등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사업들이 예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2025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75억 규모로 전년 대비 19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주로 학교 시설 환경 개선과 공기업 지원 사업 부분 예산액이 늘었습니다. 교육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의 가치와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논술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줄어든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 특색 교육 활동도 중요합니다만 명문대를 포함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성적 향상을 원하는 학생들, 경제 사정으로 학원 등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면서 지금의 실력과 성적을 한 단계 높이고 원하는 진로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또는 유명 학원 강사를 초빙한 통합 특강반 운영 등의 인재 육성 지원 사업에
지원 사업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홍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시의원 송홍란입니다. 변화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연다. 어떠한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아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바로 우리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우리 이천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화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가는 정의롭고 따뜻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이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고 희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 창전동에 위치한 먹자골목은 2020년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쓰레기 등으로 어두운 뒷골목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도시재생 사업으로 간판, 조명, 도로 등의 경관이 개선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이천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합동 개최한 안심도로 공모전에서 안심도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이천시의 구도심 재생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2024년도 현재 먹자골목은 차 없는 거리를 기본 테마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도에는 방문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가들의 입간판과 불법 주장차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많은 민원으로 먹자골목의 사후관리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지만 먹자골목이라는 하나의 장소에 여러 부서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을 전담한 팀은 있지만 사업 완료 후 전담하여 관리하는 부서는 없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있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향후 광고동, 창전동 등의 이천시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시급합니다. 도시재생 사업 후에 먹자골목의 사례처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빠르게 쇠퇴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저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전담 부서 설치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촌리 근린공원 조성사업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9년 10월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200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어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지정 후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천시 부바로 무촌리 산 61번지 1호는 2003년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일몰 직전 지난해 2023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통한 토지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무천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째, 재정적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 확보였습니다. 하지만 4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은 현재도 미확보 상태이며 앞으로도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20년 동안 해당 부지의 지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이 사업의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둘째, 해당 지역 주변은 인가도 적으며 도보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위치입니다. 또한 근방에는 이미 복하천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효양 근린공원 또한 조성 예정이라 근린공원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특히 25년 동안 공익을 위해 양해하였던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부득이 사업을 강행하다가 또다시 사업이 무효화될 경우 토지 소유자에 대한 2차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무천 근린공원 건립 계획을 재검토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과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 71에서 84에 해당하고 인지, 정서, 사회 등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700만 명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은 어린 시절 조기에 발견하여 특성에 맞는 치료를 제공하면 적응 및 인지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지만 조기 개입이 부재할 경우 학령기의 교우 관계 및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들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나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를 담당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건립이 매우 시급합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특수한 요구에 맞는 교육적 접근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체계로 사회적 통합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센터는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이천 시민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및 치료 지원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7개 분야에서 시기별로 총 8회에 걸쳐 질병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발달 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발달 정밀 검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발달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으며 검사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이천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검사비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조기 치료가 효과적이며 발달 치료는 특성상 장기간 소요되며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치료비 지원 또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영유아기는 일생 중 가장 빠른 성장과 발달을 보이는 결정적 시기이므로 조기에 문제를 파악하여 진단, 치료, 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질환과는 달리
발달 이상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중에 경계선 지능 및 ADHD 등은 조기에 발견하여 약물 치료 및 적절한 인지 능력 향상 교육을 시행하면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가 발달 정밀 검사 지원 사업을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실제로 발달에 문제가 있는 영유아의 치료비까지 차별 없이 모두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식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간위탁은 전문성, 효율성, 재정적 부담 경감, 서비스의 다양화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초단체에서 상당 부분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의 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에서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난 후 수탁기관에 관한 성과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2000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0조에 따르면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00시에 제출된 성과평가서의 평가지표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난 제249회 임시에 상정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운영 성과표를 보면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평가지표가 있으며 또다시 7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산 운영의 적절성, 품질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정성적 지표만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36개의 민간위탁 성과평가가 있었지만 불과 9건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계획 수립, 실행,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중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은 수탁기관이 추진한 사무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위탁사무 개선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민간위탁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적절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평가자를 단순히 담당자, 팀장, 과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전문 영역을 통해 위탁 유형별 적절한 정량적 지표들을 적절히 혼합한 지표를 개발 적용하고 철저하게 성과평가 게시를 관리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일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낸 눈부신 경제 성장의 이면이 가려져서 도덕적 해이와 물질 만능주의 등 사회 전반적인 병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율의 증가나 가족 해체, 가정 폭력 등의 심각한 가정 문제와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및 학교 폭력 등의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에는 2020년도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 평생학습 교육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인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인성 가치관 정립을 도와 건강한 성장과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성장하도록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4년도 경기도 일몰 사업으로 더 이상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통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손쉽게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교육은 그 어디에서도 배우기 어려우며 그 중요성에 대한 강조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성 중심의 인성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인성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하여 평생교육으로 확장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 일몰 사업으로 사라진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이천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이천 시민의 인성 함양을 위한 시장님의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영유아 어린이 문화 콘텐츠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관내 동물보호센터 설립 관련 질문입니다. 100세 시대와 미혼 인구의 증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수도 증가하여 반려인구의 1천만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천시 반려인구는 약 1만 1천 명으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관련 산업과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반려인구의 증가와 함께 유기동물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매년 반려동물의 유기 사례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에서는 유기된 동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천시는 동물보호센터를 관내 여주시에 위치한 위더스 동물센터의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복지 수준과 사회적 참여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는 접근성이 좋은 관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들이 신속하게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여 입양, 자원봉사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에 의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법적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를 현재 조성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설치하여 직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동물과 공존은 물론 동물복지 실현과 도시농촌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율면 월퍼리에 2만 2천 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와 복지, 운영 효율성, 지역 사회와의 연계, 체계적인 구축과 관리로 동물 복지 향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육자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 제로베이스 편성 방식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제250회 제2차 이천시의회 정례회에서 내년 이천시 살림살이 계획을 세운 2025년도 본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현재 이천시 예산 편성 기준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비율만큼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추가로 신설하는 예산 편성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산 편성과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예산 부분에 대한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 체계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연기준 예산에서 확정된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이란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점정주의 예산을 완전히 탈피하여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 원점에서 총체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에 심의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도 성과가 낮거나 중복된다면 폐지하거나 축소시키고 대신 신규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시민들에게 더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 편성 기법을 도입하여 계속비와 2월 사업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비 사업이라도 기존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낮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2월 사업의 경우 2월 사유가 공기 부족이라는 사유 등으로 2월 사업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공기를 예측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 예산 심의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안 삭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성과가 낮은 부분에 대한 것을 과감히 조정하고 기존 관행적인 사업의 탈피로 합리적,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로 베이스 예산 기법 적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홍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주 월요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명쾌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김경희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